당신의 연애와 결혼에 고수의 향기 한 방울 더해줄 명장 리뷰 연결고리. 첫 번째 책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좀 뻔하지 않게 나는 과연 바람을 피우게 될까? 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이효리 씨가 방송에서 자기가 바람을 피우게 될까봐 무서워서 결혼을 망설였다.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사실 나도 그때 그 얘기 듣고 나도 약간 그런 똑같은 어떤 고민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하긴 했었어. 맞아. 나도 근데 그런 고민을 좀 하긴 했거든. 아, 그래? 사실 불륜이라는 게 인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잖아. 그래서 역사책은 물론이고 안나 카렌이나 부부의 세계, 헤어지 결심 등등 불륜에 대한 스토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제 인기가 많은 스토리 중 하나잖아요. 사실 나는 헤어지 결심을 보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면 나는 처음 보고 그게 약간 불륜을 미화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도 거부감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폴리아모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여러 명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그거 솔직히 인정? 아니면 노인정? 나는 아니라고 무조건 노인정?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람을 그럼 피우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근데 실제로 약간 바람 피우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의외로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더라고. 그게 사실 좀 나는 좀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 오히려 약간 되게 다른 데서 평판 좋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다음에 진짜 바람둥이들은 베프도 모르게 바람을 핀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약간 단순히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혹시 약간 나도? 막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 그거 되게 건강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들 때도 있어.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기는 해야 돼. 자기는 사랑은 기술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랑은 기술이지. 기술이 좋아야 역시 모든 게 되는 거고. 이제 여자들은 또 기술 좋아하지. 그치? 무슨 기술? 기술 좋아하지. 장난이고, 사실 나는 이 책 되게 재밌게 읽었고, 이 책을 읽은 지가 벌써 한 8년? 뭐 이 정도 좀 오래됐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남녀를 꼬시는 뭐 기술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바람을 피는 기술 뭐 이런 것까지 얘기도 하기도 하잖아. 근데 정작 그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바람의 기술 이런 것도 있어? 그 가끔 이렇게 아저씨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그런 거 있어. 야, 이렇게 해야 바람 안 걸려 뭐 이런 거 있잖아. 일단 에릭 프롬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게. 사랑보다 쉬운 일은 없다는 태도는 반대의 경우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에도 아랑곳 없이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으로서 지속되고 있다.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다. 삶의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이 책을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말이 좀 어렵다고 느꼈어. 맞아. 이 책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복잡하기는 해. 근데 나는 뒤에 복잡한 내용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연애나 결혼 생활하는데 전환점이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 맞아. 그래서 사랑이 쉬워야 된다 뭐 이런 뭐 통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내 생각엔 여러 문학 작품이나 그 외 대중문화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든지 위대한 개츠비라든지 뭐 아까 말했던 안나 카레니나나 헤어질 결심 같은 것도 그렇고, 여기서 보통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뭔가 열정적이고 지고지순한 그런 감정으로 보통 얘기를 하지. 근데 주인공들이 왜 저렇게까지 막 미쳐가지고 사랑에 빠져 있는지는 사실 설명을 안 해주거든. 근데 평소에는 막 개연성 엄청 따지는 사람들이 그런 뭐 로맨스 작품이나 이런 거 왜 저렇게까지 사랑에 빠졌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잘 안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심지어 아까 말했던 4개 작품들은 다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죽거나 자살하거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바칠 정도의 사랑에 열광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소설 속에서는 약간 그런 사랑이 되게 순수해 보이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잖아. 근데 이게 현실로 되게 들고 오면은 뭔가 의존, 집착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좀 의처증, 의부증? 약간 이런 구질구질한 그런 느낌? 근데 계속 이런 허구의 사랑이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잖아.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면서 약간 찐사랑이라는 환상에 좀 빠지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최근에 약간 눈물의 여왕에 빠져가지고 헤어놓지 못했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심각한 비극이 발생하는 게 아까 주인공들 사랑 얘기할 때 개연성 없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찐사랑을 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찐사랑을 했다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찐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왼수 탓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뭐 이별이나 이혼이 될 수도 있고 뭐 환승연애가 될 수도 있고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찐사랑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람을 피우게 될 수 있다. 맞아. 라는 게 이 책의 뭔가 핵심을 관통하는
교훈이라 생각했거든. 그리고 솔직히 바람을 피우지 않더라도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은 많이들 하잖아 솔직히. 근데 사실 그거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 그냥 겁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욕먹기 싫어서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바람 피우기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 딱 갖춰졌을 때 과연 자기는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있던 내용인데 무슨 책인지 좀 기억이 안 나. 근데 바람 피는 게 어찌 보면은 인간의 본능이래. 유전자 기억.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우리가 어찌 보면 결혼이란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고 우리 종족을 퍼뜨리는 본능에 되게 충실하면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결과로 사실 지금의 인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양한 법, 뭐 도덕적 규범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나다 보니까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게 된 건데 그거는 이제 본능에 거스른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뭐 그런 바람 피는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좀 신박한 그 사람의 어떤 주장이다. 되게 맥센스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동의해? 이거에? 뭐 옛날처럼 그렇게 바람을 피워도 큰 문제가 안 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본능이라고 하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다들 막 관계도 얽혀있고 하는데 그 와중에 바람 피우면은 가정도 파탄나고 막 애들 상처받고 이러니까 사실 머리가 좋아야 돼 바람 피려면. 그래서 나는 이런 비극을 일단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사랑이 기술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라고 책에서 배웠어. 그래서 악기 연주를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고 뭐 의사가 되려고 해도 의학 공부가 필요하듯이 사람도 그런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그치. 기술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훈련을 거친 사람은 적어도 나중에 바람 피울 만한 상황이 돼서도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바람을 피우거나 뭐 환승연애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도덕적 자책감을 느낄 일은 적어도 없을 거다. 그래서 사랑이 기술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나는 바람 피우게 될까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찐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바람을 피게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진짜 그 찐사랑이 뭐야? 그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그러면 책에 나오는 구절부터 한번 읽어볼게.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곧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인데 각자의 고유성이 이렇게 희석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습을 유지한 채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한테 맞추려고 막 나를 지우려고 해도 안 되고 나한테 맞춰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온전한 자기로 존재하면서 이루어지는 아주 끈끈한 관계, 그게 사랑이다. 근데 그거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은 게 내가 맨날 연애할 때마다 내가 나로서 되게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그 연애를 하고 싶다. 그게 진짜 좋은 연애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아. 이게 한국에서 특히나 되게 관계 중심적인 우울이라는 게 되게 강하잖아. 한국은.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약간 이게 좀 약간 찐텐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쿨하니까 나는 너가 뭐 이렇게 해도 터치하지 않아? 뭐 너가 해도 뭐 상관없어. 이런 바이브로 다가가는 느낌이 있어서 뭔 말인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치. 그게 근데 그냥 그렇게 마음 먹겠다고 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나도 쿨하고 싶은데 막 질투가 나고 나도 쿨하고 싶은데 자꾸 막 내 컨트롤 범위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게 뭐 사람이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찐사랑인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나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깨달은 게 막 내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어떻게 자기랑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는지 주변에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막 장인어른도 처음엔 물어보잖아. 맞아. 근데 사실 막 얘기할 때 주절주절 설명을 하긴 하는데 뭔가 그 핵심이 뭔지를 내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자기랑 연애를 하면서는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각자 존재를 잘 지키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뭐 그런 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 이전에 연애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연애인 것 같아. 그래? 자기는 어땠는데? 나? 뭐 잘 해주지. 자기 잘 지켜주지. 아니야. 찐텐으로. 진짜? 찐텐 같지 않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농담이고 내가 사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안이나 완벽주의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다그치거나 막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약간 바라봐 주는 거? 그리고 힘이 돼주려고 하는 거? 뭐 그런 모습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이제 나한테 너무 맞춘다거나 또 너무 마이웨이라던가 뭐 그렇지 않고 자기도 자기 약간 딱 중심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 에리 프롬은 그래서 이런 사랑을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존경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래. 그래서 존경을 하려면 상대방의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핵심에 있는 개성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 근데 그러려면 이제 관심이나 애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존경은 단순히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성이 고유의 모습에서 더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지는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맞는 것 같아. 나 뭐지? 내가 약간 이 사람이 좀 통하나 봐. 에리 프로랑 통하나 봐. 내가 항상 연애할 때마다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 나는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연애 얘기를 하면은 꼭 나오는 주제인 것 같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여자들은 존경할 수 없으면 이제 못 만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이게 반대의 영역의 얘기 솔직히 좀 안 하는 게 의문인 것 같긴 해. 반대로 이제 남자가 이제 내가 너 이상형이 뭐야?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맞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좋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케이스가 별로 안 되는데, 맞아. 상호 존경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 맞아. 근데 남자도 사실 존경할 만한 여자 만나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아마 다들 느낄 거야. 근데 뭔가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게 뭔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상형의 기준이 잘 아니다 보니까 애초에 그거 자체를 생각 자체를 못해. 그리고 애초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본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냥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근데 왜 없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 너무 그거 거만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좋아. 근데 그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기준에서 생각을 안 하니까 애초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연애의 대상을 존경의 대상과 뭔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지 못하면은 애초에 그 사람을 존경을 할 수조차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존경을 하겠다, 존경을 하고 싶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야 존경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애초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사회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경험을 못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있는데 바람을 피우게 되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찐사랑을 못 만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서로 뭔가 서로를 강요해서 각자의 고유성을 이제 유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독특한 개성,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치?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진짜 약간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치. 없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사실 그 에리 프롬이 이 책 통틀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좋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긴 하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에리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뭔가 조건을 달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도 아무나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연애 상대로 완전히 성숙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 좋기는 해. 근데 이게 좀 많이 어렵잖아. 그래서 그치. 적어도 내가 이 관계를 지속하면서 나 자신으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 요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상대라면 조금 힘들고 난관이 있더라도 노력하면서 이 관계를 지속하려고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연애하면서 자꾸 상대방이 나를 막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된다거나, 그냥 반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의존을 한다거나, 요렇게 되면은 좀 그 관계를 그건 안 생각해볼 필요가 좋은 있다. 사랑의 관계 형태인 것 같아. 근데 이게 결국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 하려면 이게 쌍방향이 돼야 되잖아. 근데 건강한 관계 만든다고 막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막 똥꼬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 그래서 상대방도 좀 그 사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사랑을 하려면 이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 나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얘기해봐. 뭔 소리 하는지 들어봐.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일단 책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사랑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 곧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과 그 신뢰성에 대한 신앙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뭔 말이야? 뭐 이렇게 자기는 어려워? 사랑의 힘을 믿어. 그게 이제 신앙이야? 뭐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앞에서 막 기술인이 존경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실천하려고 해. 근데 상대방은 막 그런 거 모르고 있고 나만 노력하고 그러고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개념이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내면에서도 그런 사랑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랑을 하고자 하는 뭔가 내면의 욕구가 생길 것이다. 좀 약간 좀 뻔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느낌이 있어.
그치. 나도 이 부분은 조금 감상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근데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최소한 요 정도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태도를 필요 조건으로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좀 약간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행동 지침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건 없나? 예시 같은 건 또 없나? 이건 어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사랑은 겸손, 객관성, 이성의 발달을 요구한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이성이다. 이성의 배후에 있는 정서적 태도가 겸손한 태도이다. 객관적이라는 것, 곧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뭐 대충은? 그러니까 난 이게 좀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상대방에 대한 겸손한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면 좋다고 생각했거든. 일단 호기심이라는 게 뭐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알고 싶고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겸손한 호기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모범 답안이 없다. 라는 걸 인정을 하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것 같아? 자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내 손바닥 위에 여기 뛰다니네 막 여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장난이지. 그럼 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연애할 때 이제 연애할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연습하려면 뭐 여러 명을 만나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람마다 너무 제각각이니까 이제 한 명 상대로 아무리 노력을 했다가도 다른 사람 만나면 좀 리셋되는 거 아닌가 싶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맞아.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뭐 연애 처음 하는 사람은 사랑에 실패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이제 에릭 프롬은 사랑을 꼭 이제 여친 남친 이렇게만 한정 짓고 있지는 않아. 인류애라고 해야 되나? 사실 사랑을 이제 모성애, 형제, 성애 이렇게 나누고 이제 성애가 우리가 얘기하는 연애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요지는 위에서 했던 말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게 연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모든 인간들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든 부모든 직장 동료 등. 그래서 사랑을 꼭 연애를 해야만 연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연습할 수 있고 사실 그 에릭 프롬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나는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나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랑의 기술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보통 이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란 책을 딱 보면 뭐야 이거 연애 지침서인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실제로 저 책을 보면 연인에 대한 사랑 뭐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다양한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그냥 사랑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약간 기대했던 이 책은 이럴 것이다 라는 기대에서 되게 벗어나는 좀 다른 색다른 내용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흥미로웠어. 자기는 회의적이지만 나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다. 그럼 내가 다음에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지 얘기해줄게. 알겠어. 아니 되게 나랑 달라.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수 있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야. 나는. 나는 노력해도 안 된다. ISTP야. ISTP. 오늘은 내가 혹시 바람을 피우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주제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리뷰해봤는데요. 사실 이미 바람 피우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뭐 좀 구제가 안 되긴 하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제 자기 연인을 배신하게 될까봐 아니면은 자기나 뭐 상대방의 마음이 식으면은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에 고수의 향기를 한 방울 더해줄 명작 리뷰 연결고리는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